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아래쪽에 손을 대더니 그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그 감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더 밝아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혜숙 씨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이고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실수로 저희 집에 들어온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덕수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지금은 29살 된 아들 태연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태연이는 소방관이라 교대 근무를 해서 집에 불규칙하게 들어와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김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이 피곤했어요. 저녁 8시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죠. 복도식 아파트라서 우리 집 옆에는 이웃집이 바로 붙어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씻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맥주가 남아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한 피로를 달래려고 한 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으로 넘어가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서 두 번째 캔을 열었어요. 요즘 들어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고민이었는데 맥주를 두어 캔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나름의 노하우였죠. 두 번째 캔을 다 마시고 나니 슬슬 졸음이 쏟아졌어요.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빈 캔을 치우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더라고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맥주 덕분인지 몸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깊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였죠. 태연이가 교대 근무 끝나고 들어오나 보네. 저는 눈도 뜨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연이가 소방관이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나른해서 그냥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아마 태연이가 오랜만에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침대 한쪽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소리가 났지만 저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낯선 감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순간적으로 놀라서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태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달빛이 살짝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희미한 빛의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태연이보다 길어 보였고 어깨 라인도 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기가 달랐습니다. 태연이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가 풍겨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거든요. 저를 계속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각이라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과 갈증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더니 그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그 감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더 밝아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혜숙 씨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놀라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버렸어요. 아, 그 소리에 혜숙 씨도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둘 다 정신을 차리게 됐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놀란 척 일어나며 말했어요. 혜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숙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혜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덕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술을 마셨다고요? 네, 그래서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정말 실수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문이 열렸어요? 저희 집이랑 비밀번호가 똑같았나 봐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려서 그만. 정말요? 비밀번호가 같다니.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혜숙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해소된 느낌이라 몸이 개운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혜숙 씨를 언뜻 쳐다봤는데 참 예뻤습니다. 혜숙 씨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예쁘신 분 같아요. 혜숙 씨는 61세로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남편분이 전기기사여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주말에만 집에 오세요. 그래서 평일에는 혼자 지내시죠. 혜숙 씨도 2 아들이 있는데 첫째 준수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준영이는 29살로 우리 태연이와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준영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못 본 지 꽤 됐네요. 제가 준영이와 태연이 생각도 하는 중에 혜숙 씨가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과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숙 씨, 이제 집에 가셔야죠. 늦었잖아요. 그런데 혜숙 씨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더니 엉뚱한 말을 했어요. 덕수 씨,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물을 건네드리니 혜숙 씨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요. 정말 목이 말랐나 보다 싶었죠. 물을 다 마신 혜숙 씨가 컵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덕수 씨, 근데 방금 기분 좋으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저도 뭔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크신 것 같아요. 혜숙 씨의 솔직한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숙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말에만 집에 와서 평일에는 늘 혼자예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혜숙 씨의 고백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저 역시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혜숙 씨, 이제 정말 집에 가셔야 해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태연이가 퇴근하고 올지도 모르고요. 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네,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혜숙 씨의 표정에는 아쉬움 같은 게 비쳤어요. 저도 모르게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혜숙 씨가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이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침대에 다시 누우니 혜숙 씨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니 방금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혜숙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김밥집을 열어야 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가서 문을 열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혜숙 씨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혜숙 씨가 가게로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혜숙 씨를 쳐다봤는데 혜숙 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참치김밥으로 주세요. 그리고 단무지도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제가 김밥을 싸면서 계속 혜숙 씨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정말 기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다 싸서 드리니까 혜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셔서 다른 집보다 크더라고요. 정성이 느껴져요. 혜숙 씨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김밥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또 올게요. 자주 먹으러 와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혜숙 씨가 나가시는데 마지막에 제게 의미 있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혜숙 씨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혜숙 씨도 평소처럼 가끔 김밥을 사러 왔고 저도 평범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숙 씨가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잠은 잘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술이라도 한잔 하시지 그래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혜숙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혜숙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덕수 씨,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요. 혜숙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그런 눈빛으로 봤나 싶어서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도 덕수 씨가 좋거든요. 혜숙 씨의 고백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숙 씨, 이런 말씀을 하시면 왜요?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외롭고요. 혜숙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혜숙 씨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와요. 평일에는 완전히 혼자예요. 혜숙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가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덕수 씨.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혜숙 씨는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혜숙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정말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밥집을 정리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혜숙 씨와 마주쳤어요. 어머, 사장님, 퇴근하세요? 네, 혜숙 씨도 어디 다녀오세요? 마트에서 장 좀 보고 왔어요. 근데 맥주도 샀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그때 혜숙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혹시 사장님도 맥주 좋아하시죠?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단순한 질문일까? 아니면, 네, 가끔 마시긴 해요. 제가 오늘 술 한 잔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현관문 번호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혜숙 씨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호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혜숙 씨의 의도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기로 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TV를 봤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혜숙 씨 생각만 났습니다. 첫 번째 캔을 다 마시고 두 번째를 열었어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용기도 생겼습니다. 혜숙 씨가 정말 이곳에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캔까지 마시고 나니 몸이 나른해졌어요. 너무 졸려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안 왔어요. 혜숙 씨가 정말 올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서 뒤척이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혜숙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밥집에서 일하는데 혜숙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사장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저는 맥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못 마셨어요. 아쉽더라고요. 혜숙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아, 그래서 안 오셨구나. 괜찮아요. 다음에는 꼭 마셔야겠어요. 맥주 맛이 궁금하거든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어딘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편하실 때 드세요. 그럼 오늘 밤에는 정말 한 잔 해볼까요?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을 것 같아요. 혜숙 씨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시면 되죠. 그럼 오늘 밤에 또 도어락 번호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하고 혜숙 씨는 웃으면서 나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긴장되고 기대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혜숙 씨의 의도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기로 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TV를 봤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혜숙 씨 생각만 났습니다. 하나를 다 마시고 두 번째를 열었어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용기도 생겼습니다. 혜숙 씨가 정말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나른해졌어요.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안 왔어요. 혜숙 씨가 정말 올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서 뒤척이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 번호키가 삐빅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숙 씨가 정말 온 걸까요? 발소리가 조용히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누가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안방 문이 살며시 열리고 혜숙 씨가 들어왔어요. 달빛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확실히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덕수 씨, 주무세요? 혜숙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제가 자는 척하는 걸 알면서도 침대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옷자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침대로 들어오는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혜숙 씨가 제 옆에 누우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덕수 씨, 정말 주무세요? 혜숙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혜숙 씨가 그것을 살짝 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요. 저는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혜숙 씨도 제가 깨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혜숙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마치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해 온 것처럼 말이에요. 덕수 씨,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은 제대로 해봐요. 혜숙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자는 척할 수 없어서 눈을 떴습니다. 혜숙 씨, 오셨네요. 덕수 씨, 오늘은 서로 솔직해져요. 어차피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요. 혜숙 씨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진짜 시작했어요. 지난번처럼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달빛에 비친 혜숙 씨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덕수 씨,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혜숙 씨도 편안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표정이나 반응을 보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둘 다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외로웠던 마음들이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혜숙 씨가 제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덕수 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저도요.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혜숙 씨가 솔직하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혜숙 씨도 외로우셨구나 싶어요. 맞아요. 남편이 주말에만 집에 와서 평일에는 늘 혼자예요. 그런데 덕수 씨는 어떠세요? 태훈이 엄마가 떠난 후로는 외롭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내가 떠난 후로 계속 혼자 지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니 분위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좋았어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덕수 씨, 태연이는 언제 퇴근해요? 태연이는 오늘 야간 당직이에요. 그럼 오늘은 더 즐겨봐요. 어차피 시간도 많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더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혜숙 씨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혜숙 씨가 옷을 입으면서 말했어요. 여름이라 맥주 맛이 좋네요. 또 맥주 한 잔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혜숙 씨는 귀엽게 웃으면서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대에 혜숙 씨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오늘 밤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거든요. 김밥집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점심때쯤 혜숙 씨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네, 뭘로 드릴까요? 참치김밥으로 주세요. 어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혜숙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네, 사장님은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특히 밤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혜숙 씨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다 싸서 드리니까 혜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또 올게요. 자주 먹으러 와야겠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혜숙 씨가 나간 후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혜숙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어요. 항상 평일 밤에만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혜숙 씨도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지내고 평일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외롭지 않다고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거였거든요. 덕수 씨, 저는 이 관계가 참 좋아요. 주말에는 남편이 있고 평일에는 덕수 씨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저도 좋아요. 담백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돌았어요.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는 아내도 없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만나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네, 좋아요. 단, 조심해야 해요. 당연하죠. 태연이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혜숙 씨 남편분한테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간의 약속을 정했어요. 평일에만 조심스럽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로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는 혜숙 씨를 기다리게 됐어요. 평일 저녁만 되면 혜숙 씨가 올까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혜숙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끔씩 김밥집에 와서 은근히 신호를 보내곤 했거든요. 사장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오세요? 네, 덕분에 잘 자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은 괜찮아요. 좋은 분이 가끔 찾아와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숙 씨가 참치김밥을 먹으러 와서 얘기를 꺼냈어요. 덕수 씨, 저희 남편이 이번 주말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숙 씨의 말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말에 만난다는 건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좋겠네요. 네, 저도 기대돼요. 오랜만에 주말에도 맥주를 마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결국 바꾸지 않았어요. 혜숙 씨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혜숙 씨는 평일에 그리고 가끔은 주말에도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혜숙 씨를 기다리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그 후로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적적했어요. 그런데 혜숙 씨와 이런 사이가 되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혜숙 씨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밤에도 올까? 언제 또 올까? 이런 생각들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마치 연애하는 청년처럼 설레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관계가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성인이고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날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곧 아내도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어요. 제가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특별한 관계도 인생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나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좋은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공감하는 말씀이든 따끔한 지적이든 어떤 의견이라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어려운 게임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